안녕하세요. 인생미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당신을 짐짝처럼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75세 할머니의 인생을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반전에 여러분은 분명 소름 돋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당신을 짐짝처럼 버리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75세 김순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72년을 살았어요. 이곳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정착했고, 결혼하고, 아들 명수를 낳아 키웠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죠.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명수와 며느리 정미,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 운명적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발견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옷가지가 여행 가방에 담겨 차 트렁크에 들어있다면 그것도 당신 몰래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75세 할머니가 어떻게 30년 연하의 며느리와 아들을 완전히 제압했는지 그 통쾌한 반전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겉으로는 그럭저럭 평화로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상을 차리고 명수가 출근한 후에는 며느리 정미와 함께 집안일을 했죠. 손자들도 저를 따랐고요. 특히 둘째 민준이는 제가 만든 계란찜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또 계란찜 해주세요. 그 앙증맞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어요. 아주 작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말이죠. 한 달 전쯤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정미가 제 요리에 대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음식이 좀 짜지 않아요? 명수 혈압 때문에 염분 조절해야 하는데.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너무 많네요. 처음엔 며느리가 살림에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맙게 여겼죠.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린 걸 또 물어보시네요. 어머니,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위험해요. 깜빡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아직 정신이 또렷해요. 오히려 정미보다 기억력이 더 좋을 정도예요. 왜 저러지?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그리고 아들 명수의 변화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인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미부터 찾더라고요. 제게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마치 의무적인 인사처럼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날, 그 화요일 오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명수가 출근할 때도 별다른 기색이 없었고 정미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죠. 오후 3시쯤 명수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에 나갔어요. 30년 넘게 다니는 단골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골목 입구에서 명수 차를 발견했어요. 하얀색 소나타, 번호판까지 외우고 있는 제 아들 차였죠. 명수 차가 왜 여기 있지?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명수는 보통 저녁 7시에 들어오는데 오후 3시에 차가 여기 있다니. 혹시 몸이 안 좋아 조퇴했나 싶어서 걸음을 빨리 했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트렁크가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트렁크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세상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커다란 검정색 여행 가방 2개와 작은 보스턴백 하나. 가방들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건 다름 아닌 제 옷들이었어요. 제가 평생 아끼던 분홍색 한복 명절 때마다 입던 검정 정장. 일요일마다 교회 갈 때 입던 하늘색 원피스, 심지어 제 속옷과 양말까지. 이게 뭐지? 내 옷들이 왜 여기에 들어있지? 내 평생의 추억이 담긴 옷들이 왜 저곳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정미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느릿느릿하던 정미가 왜 이렇게 급하게. 정미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트렁크를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그냥 정리하다가 잠깐 넣어둔 거예요. 계절 바뀌어서 옷 정리하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죠. 계절 옷 정리를 왜 차에서 해? 아, 그게 세탁소에 맡길 것들이에요. 네, 세탁소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죠. 정미의 말투도 이상했고 표정도 어색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 그럼 됐어.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정미가 계속 제 뒤를 따라왔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명수가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퇴근했어요. 늦었네. 일이 많았어? 응, 좀 바빴어. 명수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듯이. 저녁 식사 시간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모두가 조용했어요. 특히 정미가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엄마,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명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시장 갔다 왔어.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사왔지. 아, 그래요? 다른 데는 안 가셨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평소에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관심도 없었으면서. 응, 시장만 갔다 왔어. 그때 정미와 명수가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밤이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트렁크 속 가방들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내 옷들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정미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항상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봤을까? 정미 목소리였어요. 모르겠어.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명수 목소리도 들렸죠. 만약 알고 계시면 어떡해? 계획이 다 틀어질 수도.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던데.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가?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 내일부터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니 지금까지는 부자연스럽게 행동했다는 뜻인가?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다음 날부터 정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니,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이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아침에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어머니, 또 된장찌개세요? 어제도 된장찌개였는데 냄새가 온 집에 배어서 환기를 해도 안 빠져요. 그럼 뭘 끓일까?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명수는 회식이 많아서 집에서 안 먹는 날이 많거든요. 회식이 많다고요? 명수는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리고 또,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모르세요? 역시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네요. 치매 기운도 있으신 것 같고, 치매라니 저는 아직 정신이 또렷합니다. 75년 전 일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치매라니요. 정미야, 나는 아직 어머니 인정하셔야 해요. 나이는 못 속여요. 가스불도 자주 깜빡하시고 며칠 전엔 현관문도 안 잠그고 나가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평생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명수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가 힘들다는 거니? 나이 드시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기억력도 솔직히 걱정돼요. 아들아, 너는 언제부터 나를 걱정스러운 존재로 보게 된 거니? 엄마는 아직 건강해요. 병원에서도 또래보다 건강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뭐라는 거야? 그리고 손자들,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들까지도 변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어요. 첫째 민성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냄새 안 나는데?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냄새 난다고 했어요. 늙으면 냄새 나는 거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자들까지 저를 그런 눈으로 보게 만들다니.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들도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생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알아, 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좁고 조금만 더 기다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니 저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요? 요즘은 시설도 좋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됐죠. 정미가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고 명수도 토요일인데 급한 일이 있다며 회사에 나갔어요. 집에 저 혼자만 남았죠. 빨래를 개려고 하는데 정미 방에 속옷이 널려 있더라고요. 며느리 것이니까 정리해서 옷장에 넣어주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남의 방이니까.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종이에 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김순자라고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명품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 세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약자 김순자만 75세, 보호자 박명수 아들. 입소 예정일 2024년 12월 15일. 월 이용료 150만 원, 예치금 1000만 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죠. 부동산 시세조에서 우리 집 시세가 적혀 있었어요. 해운대구 우동 대우 아파트 84이 시세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최근 실거래가 5억 8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과 메모까지. 12월 말 매매 예정. 현금 거래 우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까지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이 집을,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보금자리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가 돌아온 것 같았죠.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정미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아, 빨래 개다가 정미 방에 속옷이 있길래 정리해 주려고.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이라 제 집에서 며느리가 저에게 사생활 운운하다니.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리고 어머니, 제 책상 만지셨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들켰나? 책상은 안 만졌는데? 그럼 됐네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서류들, 저를 버리기 위한 계획서 말인가요? 그날 저녁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요양원 계약서, 집 매매 12월 15일, 오늘이 11월 27일이니까 이제 18일 남았네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나름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니, 사실 그날 밤에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집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했어요. 소유자 김순자. 네, 바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절차를 다 밟아놨던 거예요. 제가 몰랐을 뿐이었죠. 명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상속받은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그때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법무사 사무소에도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연락해봤어요. 5억 8천만 원에 현금으로 매매하고 싶다고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12월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도 찾아봤어요. 해운대 바닷가 쪽에 깔끔한 원룸들이 많더라고요. 이사업체도 알아봤고요. 제 개인 물건들만 가져가면 되니까 짐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죠. 언제 이 모든 걸 공개할 것인가, 최대한 큰 충격을 주려면 언제가 좋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데려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12월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죠. 명수와 정미가 자주 속삭이고 전화 통화도 많아졌어요. 아마 요양원이나 부동산 관련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계약서는 언제 가져와? 이번 주 안으로 준비될 거야. 그럼 어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당일에 말하자. 미리 말하면 괜히 소란만 피울 거야. 소란을 피운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12월 10일쯤이었을까요? 정미가 큰 검정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어디가?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런데 그 가방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요. 그때 트렁크에 있던 가방 중 하나였어요. 저녁에 정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어디엔가 맡겨둔 것 같았어요. 12월 12일, 명수가 갑자기 휴가를 냈어요. 엄마, 내일부터 3일간 휴가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12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정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고 갈게요. 준비는 다 됐어요. 네, 계약서도 가져왔고 예치금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12월 15일. 바로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된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새집 계약서, 이사업체 연락처, 은행 통장, 그리고 우리 집 등기부등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12월 15일 토요일 아침. 어머니, 오늘 드라이브나 다녀오시면 어때요? 공기도 쐬고, 명수도 평소와 달리 친절했어요. 드라이브? 갑자기? 그냥 답답하시잖아요. 경치 좋은데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그래, 좋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엄마, 준비되셨어요? 차에 타세요. 트렁크를 열어보니 여전히 제 여행 가방들이 들어 있었어요. 추가로 몇 개가 더 있었고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그곳 명품 실버타운.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좋지 않아요? 정미가 가리키는 곳에는 큰 간판이 보였어요. 명품 실버타운 어르신들의 행복한 보금자리. 차가 실버타운 앞에 멈췄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 구경만 하고 갈게요. 시설이 어떤지 궁금해서. 정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것 같은.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죠. 명수야. 네, 엄마. 내 옷들이 왜 차 트렁크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나를 요양원에 던져넣고 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이었겠지. 그 순간 명수와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정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라.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말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트렁크에 내 옷 넣어두는 것부터 실버타운 계약서, 집 매매 계획까지 다. 명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너희가 뭐라고 변명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도 나름의 준비를 했다는 거야. 준비라니 무슨? 우선 명수야. 너는 우리 집을 팔려고 했지? 엄마, 그건 5억 8천만 원의 말이야. 나를 여기 가둬놓고 집값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정미가 기겁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가 숨겨놓은 서류를 봤거든. 그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이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정미와 명수에게 던지듯 보여줬어요. 너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 이 집은 바로 내 이름이라는 거. 소유자 김순자. 정미와 명수가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그럼 저희는 너희 걱정은 너희가 하거라. 어머니, 그럼 저희가 살 곳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명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모실게요.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늦었어, 명수야. 엄마, 이미 팔았어. 어제 계약 끝났지. 뭐라고요? 5억 원 현금에.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명도하기로 했어. 정미가 주저앉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해주는 거야. 너희가 갈 곳이 없게. 그때 택시 한 대가 실버타운 앞에 멈췄어요. 제가 미리 불러둔 택시였죠. 저거 타고 갈 거야. 내 새로운 집으로. 택시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명수와 정미가 차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들,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택시는 해운대 바닷가로 향했어요.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요가도 배우고 컴퓨터로 온라인 강의도 듣고 새로운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요. 지난주에는 영희 할머니, 복남이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요가 자세를 배우다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지만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아주 가끔 명수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손자들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키웠나 싶어서 자책도 해봤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사는 거예요. 명수는 저를 버리기로 선택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 진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오늘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 미담은 다음에 더욱 감동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